오늘은 마인드맵,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태연님이 마인드맵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장점을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소개드리고, 헬타베이스 일단 좀 화이트보드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마인드맵의 장점을 좀 소개드리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트랜스노가 트랜스노가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헵타베이스는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 이제 롬 플러스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랜스노, 마인드맵을 왜 쓰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뭐 노트 하시는 여기 세컨 브레인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도 처음에 이제 옛날에 창업을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대학교 23살 때 창업을 했어요, 교수님하고. 그러다가 젊은 청년 창업가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인 설립부터 투자 유치, 그다음에 회사 운영까지 다 해야 돼서 되게 책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독서를 하면서 뭔가 어떻게 법인 설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짜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읽을 때는 뭔가 배우는 것도 많고 인사이트도 넘치고 실제로 적용해서 성과도 내는데, 3개월 뒤면 남는 게 없다. 기억나는 것도 없고 다시 뭔가 발표를 어떻게 잘하나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뭐 했던 적용해서 성과도 냈지만 3개월 뒤면은 같은 발표하는 상황이 돼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하는 거를 예전에는 처음에는 에버노트를 사용했었고, 두 번째는 노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노션에다가 이렇게 저만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지식을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인강이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폴더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노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고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제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을 쌓 세컨 브레인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이 뭔가 하나를 공부해 놓고 저렇게 수많은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만 하고 뭔가 회고하고 정리하고 써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마인드맵을 사용하면은 이 뭔가를 책을 배우면서 이렇게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를 사용하면은 1단계 책을 읽으면서 뭐 강의를 들으면서도 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뭔가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노트가 한두 권일 땐 상관이 없었는데, 뭐 책을 뭐 100개씩 쌓이고 1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쌓인 노트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요약하고 한번 회고해서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쌓이기만 하고 뭔가 활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로노를 사용하면은 이 1, 2단계를 완전히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틱이란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틱이란 책을 원래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노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게 원래 저의 방식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그냥 저렇게 줄글 노트 형식으로 적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좋은 게, 이거는 처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그냥 책에 있는 목차 순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지식을 던져놔요. 지식을 던져 놓는데, 마인드맵은 특히 이제 뭐 종이 마인드맵이 아니라 모바일 마인드맵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맥락대로 쉽게 묻고 개념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을 한 건데, 똑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책의 내용이 전 책에 이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제가 카테고리화해서 묶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틱의 이제 내용이 처음에 관심 끌기,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들기, 믿고 동의하게 만들기, 각별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행동 유발하기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게 그냥 원래 책에서는 원칙 1,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이런 챕터들로 나눠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합쳐서 나의 맥락에 맞게 정리하고 내가 나중에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전염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관심 끌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개념은 이렇고 방법은 이렇구나 하면서 쉽게 내가 미래에 내가 그 지식이 필요할 때 쉽게 정리된 상태로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인드맵의 장점은 아까 그렇게 막 지식을 쏟아내더라도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카테고리화하고 묶어서 바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 1번, 2번 다시 내가 지식을 회고하고 요약 정리를 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지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연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태연님이 만약에 스타트업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타트업을 준비를 해서 뭔가 창업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성 앱을 아까 재밌는 주제가 있었는데 카톡방에서 바이오 리딩이었나요? 한국어 스타트업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구조해서 정리하기 쉽다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예시 창업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멤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발자가 필요할 것이고, 가 필요할 것이고, 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펀딩은 얼마나 필요한가? 50억이 필요하다. 뭐 어디에 뭐들이 필요하고 개발에 그다음에 내가 아는 투자사가 있다. 만약에 뭐 제가 아는 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어디서 받아야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이것을 다음에 이제 개념화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지분은 뭐 50%, 뭐 30%, 20%로 나누겠다. 역할과 의무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생각나는 것들을 쏟아놓고 이걸 나중에 이걸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다시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식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발산형으로 아이디어를 던져놓기 편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나 이제 지식을 습득할 때를 예로 들면은 책을 읽거나 이제 뭔가 강의를 듣고 아니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뭔가 새로 얻은 지식들을 그냥 이제 여기다가 지면에다 쏟아놓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좀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서 뭔가 회고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요 문제점을 조금 쉽게 해줄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구조화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뭔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쉬워져서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노가 다른 마인드맵과 다른 차별적인 기능이 있느냐는 첫 번째로는 아웃라이너라고 하죠. 이게 원래 마인드맵이 아니라 트랜스노가 이런 식이에요. 이걸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툴이거든요. 제가 발견한. 아웃라이너 기반인데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게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복사해서 헵타베이스라든지 롬이라든지 여기다가 복붙이 가능해요. 마인드맵은. 다른 마인드맵은 복붙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지 구조가 사실 다른 마인드맵에 비해서는 되게 뭔가 기능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원하는 기능만 딱 있고 그다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아웃라이너 방식이라서 저는 트랜스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헵타베이스와의 호환성 복사 붙여넣기 때 이게 하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포인트로 적혀 있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는 보시면은 뭔가 여기서 정리를 하려면은 다시 내가 요약을 하고 뭔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지울 건 지우고 요약하고 이렇게 물론 가능하지만은 이게 쉽게 한눈에 보게 뭔가 정리하기가 뭔가 품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내가 구조만 보고 이렇게 쉽게 막 옮겨 다니고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구조화해서 시각화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툴이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벌써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데 되게 말하고자 했던 거를 짚어주신 게
맞아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을 때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마인드맵으로 이제 제가 지식들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스틱이라는 거는 결국 크게 봤을 때 내가 뭔가 발표를 하거나 뭔가 메시지를 개발하거나 마케팅에 쓰이거나 뭔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어떤 큰 맥락 안에서 요 스틱에 들어가는 지식들이 쌓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식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인드맵 안에서는 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게 여기에 한정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하게 그러니까 마인드맵도 마찬가지로 아까 노트에서 노트가 수백 개씩 쌓이면 안 열어보는 것처럼 마인드맵도 수백 개가 쌓이면은 안 열어보게 돼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였지? 내가 이걸 공부했었나?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제가 스틱이란 걸 공부를 해서 뭔가 메시지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나중에 내가 이 지식이 필요한 시점에 와가지고 한 2년 뒤에 근데 제가 딱 필요할 때는 이게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있었다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열어서 스틱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식들도 필요한데 여러 개를 다시 회고를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지식이 많아지니까 회고를 하고 뭐 정리를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받아 빼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뭔가 관리가 어렵고 활용이 어려워진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노트를 그냥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폴더 형식으로 쌓아놨을 때보다는 뭔가 요약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편해졌는데 결론적으로 쌓여서 다른 지식들과 연결하고 나만의 뭔가 세컨 브레인이라는 거를 구축하기엔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한 게 바로 헥타베이스예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이런 이제 넓은 화이트보드 안에 롬 같은 노트들을 이렇게 그냥 펼 수 있는 화이트보드 쓰시듯이 뭐 포스트잇 붙여놓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노트들을 펼쳐 놓을 수가 있고 노트들은 이제 바이 다이렉셔널 링크나 그다음에 태그 시스템도 다 별도로 지정이 가능하고 하나의 노트는 여러 개의 화이트보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헥타베이스를 제가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네, 있는데 지금 그도 그러니까 아웃라이너 형태로 그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각각의 그 블렛을 네, 그 단축키 사용해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막 그 계층 간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긴 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한눈에 이제 그 내용이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장점은 분명히 알겠는데 네. 롬 이제 그 블랙 포인트로 썼을 때랑에 대비해 이렇게 해서 네네네. 키보드 마우스를 더 써야 돼 가지고 사실 저는 좀 더 불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구조로 봤을 때는 되게 양이 많아지게 아까 스틱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스크롤의 압박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아웃라인 형태로 보면은 근데 마인드맵 형태로 보면은 그냥 그 주제라든지 이게 물론 다 펼쳐놓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거 열어서 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블랙 포인트 하는 앱들은 다 이제 접는 것도 다 지원을 해 주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예예예. 가능한데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쪽을 선호하시니까 뭐가 네,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좀 더 펼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네. 눈에 좀 더 잘 들어온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막 이 브랜치들을 옮기고 할 때는 마우스가 같이 움직여 줘야 돼 가지고 저는 또 그게 되게 좀 뭐 이런 거를 옮길 때요. 근데 오히려 음, 뭐 더 재밌는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 태연님 말씀대로 아웃라인이 만약에 그 한눈에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도 다 있으니까요. 이걸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이 뭐 특별한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은 일단 아니, 근데 태연님 말씀 들으니까 마인드맵 장점이 일단은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뭔가 강의나 책을 들었을 때 발산형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라든지 지식을 저렇게 그냥 쏟아내 버리고 저렇게 다시 정리하기가 편하다는 건데 태연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웃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거는 약간 뭔가 더 익숙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각적인 그런 것도 무시를 못 하니까요. 그런 것도 음. 뭐 되게 큰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이렇게 좀 한번 써봐야겠네요. 음.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좀, 아, 네. 자료를 타인한테 공유하실 때는 마인드맵 그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구글로 바꿔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하시나요? 마인드맵 그대로 공유했을 때가 반응이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글로 아웃라인으로 바꿔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뭔가 워드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마인드맵 자체로 공유를 했을 때 뭔가 마인드맵을 공유를 하고 마인드맵으로 이제 펼쳐놓고 뭔가를 회의를 하거나 같이 정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그대로 공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제 모니터가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듀얼 모니터고 좀 큰 걸 쓰고 있습니다. 작은 모니터에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노트북에서는 약간 사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스할 때 키워드 문장 같은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프레스할 때 순서가 뭘까요? 발행할 때 순서일까요? 제갈 자료님. 네, 제갈자룡님은 그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맵에서 특정 가지를 다른 마인드맵 가지로 링크 가능할까요? 라는 말은 이제 그 관계성을 이렇게 화살표를 하거나 그런 말씀이시죠? 다른 마인드맵에선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좀 한계가 있고요. 공유하기 위해 2차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쉐어 누르시면은 요거 그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간 정리를 하고 네, 마인드맵 어플은 다양한데 아웃 플러스 마인드맵은 제가 착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헵타베이스라든지 다른 노션이나 이런 거에 호환성 때문에 이걸 쓰고 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게 써먹는 데 도움이 되냐? 요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하는 게 테어포르테 글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옵시 마인드맵 플러그인 써봤고요. 티아고 포르테도 이 노트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노트를 전달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뭔가 지금 막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쏟아놔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고 이해를 하지만은 1년 뒤에 나도 과연 이거를 이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 넣으면 이해를 하고 쉽게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맥락이 손상되지 않게끔 요약을 하고 또 너무 요약시키면은 미래의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미래의 나한테 딱 미래의 내가 필요한 시점에 이 노트를 건네주는 것이 지금 세컨 브레인의 철학이라고 알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구잡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의 내가 최대한 잘 알아볼 수 있게 단순성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미래에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스틱은 메시지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야. 그거는 5개로 나누어지고 그 방법은 이렇게 돼라고 제가 친절하게 좀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활용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